이번 시간에는 13장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장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었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되었던 회로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메인인 S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제 S 도메인으로 변형을 시켰을 때, 자, 그 장점은 자, 계산이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미분 혹은 이제 적분으로 정의되었던 이제 함수식이 혹은 이제 회로 방정식이 자, S 도메인에서는 그냥 대수학적 연산, 즉 4칙 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쉽게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2장에서 배웠던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요. 자, S 도메인에서 정의된 회로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3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3.1절에서는 이제 키르호프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결론은 키르호프 법칙이 성립합니다. 성립하는데, 자, S 도메인에서 성립한다는 건데, 자, 단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잘 알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3.2절에서 이제 S 도메인에서의 이제 회로 해석과 관련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3절에 이제 트랜스퍼 펑션, 이제 전달 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자, 전달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자, 13.3절과 지금 13.6절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배우게 될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이번에 잘 들어두면 이제 내년에 공부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전달함수라는 것을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자, 아웃풋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라고 하는 것 혹은 특성 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자, 어떤 특정 입력이 들어갔을 때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출력이 나오는 그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식을 우리가 구하는 걸 전달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극점과 안정성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회로의 응답이 이제 스테이블한지 혹은 언스테이블한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극점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는 것입니다. 자, 전달함수에서 구해진 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극점을 구하고 그 극점을 바탕으로 이것이 안정한 것인지 혹은 불안정한 것인지를 이제 배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13.5절에서는 이제 초기값과 이제 최종값에 대한 것, 그리고 13.6절에서는 자, 13.6절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과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자, 이것은 사실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는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배울 거고요. 제대로 된 내용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은 이제 내년에 거의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무엇이냐면 자, 임펄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델타 펑션으로 정의했던 그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펄스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냐 하면, 자, 어떤 뭐 타임 도메인이 있을 때, 그때의 특정 시점, 뭐 델타 t라고 한다면 0에서만 어떤 신호를 갖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자, 가장 간단하게 정의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은 자, 이러한 임펄스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을 임펄스 응답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자, 임펄스 응답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부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뭐 잘 모르겠는 처음 보는 어떤 상자가 있는데 자, 그 상자의 내부가 궁금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열어볼 수 있겠죠. 열어볼 수 있는데, 자, 뭐, 여기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열어보기는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저 같으면 발로 한번 차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뭐 터지는 물건인지, 아니면 그 내부가 비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뭐 어떤 것이 채워져 있어서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로 한번 툭 차보는 것이겠죠. 자,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박을 고를 때 수박 내부를 우리가 잘라보지 못하고 사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자, 수박을 우리가 두드려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추측하고 이제 수박을 사게 됩니다. 한번 쳐봤을 때 그 수박의 소리가 좀 통통통 하는 그런 좋은 소리가 난다면 살 거고, 아니면 소리가 선명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지 않겠죠. 자, 지금 이러한 행위, 발로 찬다든지, 아니면 수박을 손으로 쳐본다든지, 이것이 일종의 임펄스입니다. 순간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자, 수박을 우리가 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바로 소리죠. 자,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내부에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수박의 내부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박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길가에 있는 박스도 우리가 발로 차봤을 때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발로 참으로써. 자, 마찬가지로 자, 어떤 시스템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의 전달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혹은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신호를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자, 임펄스 응답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스템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컨버전에 대해서는 자, 신호와 시스템의 합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1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3.1절은 S도메인에서 정의된 이제 회로에서의 자, 키르호프 법칙과 어떤 이제 엘리먼트와 관련된 법칙들을 다루겠습니다. 자, 키르호프 법칙을 제가 방금 잘못 설명했었는데, 자, S도메인에서도 키르호프 법칙은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S도메인에서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합니다. 자, 조건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자, 어떤 특정 조건이 붙는 것은 이 엘리먼트와 관련된 법칙이 이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이제 성립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그려진 것이 이제 KVL, 자, 오른쪽에 그려진 것이 이제 KCL이고요. 자, 위에 그려진 것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 아래쪽에 그려진 것이 라플라스 변환 후에 나타나는 S 도메인에서의 회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S 도메인에서 키르호프 법칙은 이제 조건에 상관없이 타임 도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을 자, 이와 같이 이제 함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것이 타임 도메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S 도메인에서의 이제 회로 방정식이고요. 자, 각각의 위에 쓰여져 있는 것이 KVL, 그리고 이제 KCL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KVL과 KCL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변환하게 되면 그 형태는 거의 유사하고, 자, 지금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됐던 것이 이제 S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것으로만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기 있는 RLC 엘리먼트 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VR이라고 하는 것을 자, 저항에서 우리가 정의된 이제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 자, 저항에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었죠. 그래서 VR이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IRT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변환하게 되면, 자, VRS는 R 곱하기 IRS로 역시나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VL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L 곱하기 DT분의 DIT로 정의했었고요. 자, 커패시터에서 ICT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 DT분의 DVCT로 정의했었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미분 같은 경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후에는 그게 미분의 형태가 아니라 덧셈, 뺄셈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와 관련된 S도메인에서의 그 소자들의 법칙을 잘 기억하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VLS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이 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ILS를 지금 IL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미분에 대한 법칙을 생각해 보면, 자, S가 곱해지고, 자,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상수가 그대로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S가 곱해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원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곱해진 후에, 자, 그리고 나서 초기 조건을 빼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에 지금 L이 붙어서 빠지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미분으로 표시되었던 것이 이와 같이 뺄셈의 형태로 표시되었다라는 것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컵패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CT라고 하는 컵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지금 이와 같은 미분의,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ICS라고 하는 것은, 자, SC 곱하기 VCS 마이너스, 자, 초기 조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ICS로 정의되어 있던 것을 이제 VCS로 이제 바꾼 것이고요. 그냥 뭐 좌측과 우측에 적당히 이제 정리를 해서 VCS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관계식 때문에 이제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자, RLC 엘리먼트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다루었던 공식과 달라진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S 도메인에서의 임피던스를 GS로 정의했을 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초기 조건이 0으로 될 경우에, 자, 모든 초기 조건이 0인 경우에, 자, 지금 이와 같이 VS와 IS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오므의 법칙과 같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어떤 특정 조건이 이것입니다. 자, 모든 초기 조건이 0이 되었을 때, 자, VS는, 자, 임피던스 GS 곱하기 IS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GS라고 하는 것은 뭐 RLC를 모두 포함하는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VRS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IRS죠. 자, 지금 이제 R 대신에 여기 G를 넣게 되면 이것 역시 성립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VLS 같은 경우는, 자, SLILS 마이너스 IL 제로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초기 조건이 없어질 수 있다면, 자, VLS는, 자, SL 곱하기 ILS로 정의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자, GS로 정의한다면, 자, 여기 위에 쓰여져 있는 이 형태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VCS 같은 경우는, 자, SC분의 1 곱하기 ICS의 마이너스 S분의 1 곱하기 VC의 제로 마이너스로 정의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0이라고 한다면, 자, VCS는 SC분의 1 곱하기 IC의 S로 정의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GS로 정의한다면, 자, 위에 쓰여져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GR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R, GL의 S는 SL, 그 다음에 GC의 S는 SC분의 1로 정의되는데, 자, 이때의 조건이, 자, 이겁니다. 자, 초기 조건이 0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기 조건이 0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초기 조건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회로에 고유 응답 성분이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고유 응답 성분은 비선형적인 응답을 유도합니다. 자, 우리가 오므의 법칙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회로의 소자들이 선형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쓰는 것인데요. 자, 비선형 응답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혹은 비선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형성을 가정하고 정의했었던 오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공업수학 시간에 아마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자, 푸리에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자, S를 이제 J 오메가로 바꾸어 주면 이제 정의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뭐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공업수학 시간에 배우고 내년에 저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3.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회로에서 VCT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추가적인 조건이 t가 0보다 클 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VC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2분의 1 페럿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얘기하고요. 자, 이 회로를 봤을 때 일단 특징적인 것은 전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전류원이 자, UT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금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IT라고 하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 지금 여기 가운데 껴있는 이 3옴 저항에는, 자, IT 플러스 UT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UT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자, 단위 스텝 함수이기 때문에 자, t 콜 0을 기준으로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의 전류 값을 갖고 그리고 t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자, 1A의 전류 값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류 값을 갖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t가 0보다 클 때 구간이니까 자, 여기는 지금 1A로 그냥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또 힌트가 하나 또 있는데요. 자, UT라고 하는 것이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 t가 0이 되어야 비로소 어떤 에너지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겠죠.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 이 회로는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한 번도 켜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니셜 컨디션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관측하는 시점이 t 콜 0부터 관측하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자, 이니셜 컨디션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자, 이 관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뭐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가 앞에서 자, 복소 평면에서 정의된 GL 같은 경우 J 오메가 L, 그다음에 GC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로 정의가 되었었습니다. 자, 거기서 J 오메가 대신에 지금 S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KVL을 쓸 거고요. 자, 왼쪽에 있는 회로에서만 KVL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VCT 그리고 이제 VLT 그다음에 VRT의 합이 0이 되도록 만들면 우리가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건데 자, 그것에 대한 자, 라플라스 변환 후에 나오는 방정식이 자,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 S 도메인에서 정의된 방정식이고요. 자, 초기 조건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관계식을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자, 지금 SC분의 1 곱하기 IS로 정의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C가 2분의 1이니까 그것을 넣고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S분의 2 곱하기 IS로 정의되고요. 자, 두 번째, VR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 자, 3 곱하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3 곱하기 자, 전류가 두 개가 흐르죠. IT 더하기 UT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 곱하기 IS 그리고 1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마찬가지고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마찬가지고 S분의 1로 정의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과이고요. 자, 마지막 1헨리 지금 인덕터의 경우에는 자, 죄송합니다. J 오메가가 아니라 자, SL 곱하기 IS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L 값이 1이니까 S 곱하기 IS 이퀄 0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IS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또 정리하게 되면 자,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 IS를 우리가 구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VCT입니다. 그러면 VCS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VCS라고 하는 것은 지금 GCS라고 하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S분의 2라고 하는 것에 IS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써드리면, 자, S분의 2가 되죠. S분의 2에 지금 IS 값을 곱하면 되는데, 그 값이 여기 앞에서 구한 그 값입니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S 곱하기 전체의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6으로 나오게 되고, 자, 우리가 12장에서 배웠었던 부분 분수 전개법,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나눠주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뭐, 여기 중간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에 12장을 참고해서 이제 구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 S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6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자, 기본 형태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 플러스 A분의 1로 정의가 됐었죠. 자, 지금 S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은 상수로 나타나지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나지고요. 자, S 플러스 1분의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대신에 1이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경우는 S 대신에 2가 쓰인 거니까요. 지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와 같고요. 그리고 t 콜 0보다 크다라고 정의되면 되는데, 자, 혹시나 앞에서 했었던 이제 부분분수 전개법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던, 자,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s 곱하기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6으로 정의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c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a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b, c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니까요. 자, 양변에 s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s, fs는 자, a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b 곱하기 s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c 곱하기 s로 정의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s 대신에 0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s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지금, 자, 여기 이 식에다가 s를 곱하게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6은, 자, a가 나오게 되는데, 자, s 대신에 0을 대입했으니까 분모에 자, 1, 그 다음에 2가 쓰여서, 자,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네요. 자, 마이너스 3이란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b를 구할 때는 s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한 후에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고요. 자, c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s 플러스 2를 곱한 후에, 자,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자, 죄송합니다. 양변에 s 플러스 2를 곱한 후에, 자, s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임피던스에 대해서 정의되었던 것을 이제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한 것이고요. 자, 앞에서 봤던 VS는, 자, IS 곱하기 GS로 정의되어 있고, 자, GS분의 1이 YS로 정의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는 YS 곱하기 VS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즉, 모든 초기 조건이 0이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드미턴스로 바꾼 결과가 여기 쓰여져 있고요.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고 외우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예제 13.2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주어진 회로에서 등가 임피던스 GS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의 요구 사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GS가, 자, 왼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구한 등가 임피던스고요. 자, 문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도 G1S, G2S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구하라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자, S도메인에서의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S도메인으로 치환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 2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2로, 그 다음에 지금 1N2 같은 경우는,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SL, 그
그 다음에 컵페이스터 같은 경우는 SC분의 1로 정의됐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S로 바꿀 수 있고요. 자, 3분의 1 빼럭 같은 경우는 우리가 S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헨리는 2S가 되고요. 4옴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G1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1헨리짜리 인덕터와 2옴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와 E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고요. 자, G2는 자, S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 혹은 이제 3분의 1 페럿 이제 커패시터와 G1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렬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GS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2헨리 그리고 4옴 저항과 G2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이제 단순 합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자, 일단 지금 GS는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VS도 써 있고 뭐 IS도 써 있고 지금 IC라는 것도 쓰여져 있습니다. 자, 뭐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기호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 13.3을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회로가 여기 다시 그려져 있고요. 자, 문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ICS라고 하는 자, 여기 있는 이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 VS라고 하는 자, 인풋 전압이 S제곱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이니셜 컨디션이 0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임피던스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등가 임피던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예제 13.2에서의 결과를 일부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IS라고 하는 전류가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다시 쓰면 자, IS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그 전류가 지금 여기까지 전달이 돼서 자, 이쪽 노드에서 아래쪽으로 IC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뭐 I1이라고 하겠습니다. I1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S라고 하는 전압이 여기 노드에서 지금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전류의 분배에 대해서는 자, 어드미턴스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회로를 좀 간략하게 다시 그리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S짜리 뭐 인덕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아래쪽으로 S분의 2만큼의 죄송합니다. S분의 3만큼의 임피던스를 가지는 커패시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 지금 G2가 있습니다. G1이 있습니다. G1이 있는데 그 값이 S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4옴 저항이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IS라고 하는 것을 우선 구해야겠죠. 자, IS라고 하는 것이 여기로 들어가고 지금 IC가 있고 그리고 I1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GS를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결과를 갖고 온 거고요. 13.2의 결과에 따라서 GS가 그러니까 전체 임피던스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인풋 전류 IS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인풋 전류 IS는 자, 어드미턴스로 바꿨을 때 YS 곱하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VS를 곱하면 됩니다. 자, 지금 S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전압값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IS를 구한 것이고요. 자,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어드미턴스의 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S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이 죄송합니다. 임피던스가 아니라 어드미턴스죠. 자, 3분의 S니까 어드미턴스고 자, S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G1에 대한 어드미턴스 값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S분의 3을 다시 3분의 S를 다시 써줘야겠죠. 자, 어드미턴스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전체 전류 IS를 곱한 결과를 구해주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ICS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재 13.2에 S도메인 서킷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앞에서 다루었듯이 S도메인에서 KVL과 KCL, 다시 말하면 이제 키르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또 배웠던 것이 S도메인에서의 RLC 엘리먼트 로라는 것을 이용해서 모든 초기 조건이 0이 되었을 때 우리가 VS는 GS 곱하기 IS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초기 조건이 0이 되지 않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초기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위에 쓰여져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VR, VL, VCT를 우리가 S 도메인에서의 VRS, VLS, 그 다음에 VCS로 이제 변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VRS를 다시 보게 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R 곱하기 IT를 하게 되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상수값에 해당하는 R 값은 밖으로 그냥 빠지고, 전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R 곱하기 IRS로 지금 정의가 되고요. VLS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L 곱하기 DT분의 DIT가 됩니다. 미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SL 곱하기 ILS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L 곱하기 초기값으로 지금 정의가 됩니다. 지금 뒤에 붙어 있는 이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붙고, 초기 값이 곱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VCT도 지금 마찬가지죠. VCT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는 아니고 적분의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분의 형태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S를 나눠주면 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면 C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ICT DT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해서 쓰게 되면 지금 이게 t 이퀄 0일 때의 초기 저장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0부터 t까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앞에 쓰여진 이것이 초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상수값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상수에 해당하는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즉 S분의 1 곱하기 어떤 상수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이 지금 초기 에너지에 의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S분의 1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S분의 1 곱하기 C분의 1 곱하기 ICS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임피던스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건데, 이것을 해석을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임피던스와 초기 조건 전원으로 이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임피던스에 의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조건을 우리가 전원으로 생각해서 어떤 전류원이든 전압원이든 뭐 그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전압원에 대한 것을 배울 거고요. 뒤쪽에서 이제 전류원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항의 경우에는 그냥 동일하죠. R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VRS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보고요. 전류가 IRS가 흐를 때 그것의 관계식이 여기 있는 것처럼 R 곱하기 IRS로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덕터의 경우입니다. 인덕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L 곱하기 ILS가 되겠습니다. SL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인덕터의 이제 임피던스 값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ILS가 곱해지게 되면 지금 여기 SL이라고 하는 이것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IS 곱하기 LIL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을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죠.
뒷부분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자,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전원으로 대체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압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전압원으로 대체하는데, 자, 부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하면, 지금 앞에 있는 이것과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아주면 되고, 거기에 그 전압원의 값이 L 곱하기 IL의 제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외우고 계시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회로가 자, S도메인으로 우리가 변환한 후에 초기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관련해서 이제 예제를 뒤에서 풀면서 같이 좀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VCS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있는 SC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값이죠. 거기에 ICS가 곱해졌으니까 이것이 커패시턴스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자,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방향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류를 기준으로 수동보 기준을 만족하게 설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자, SC분의 1 곱하기 ICS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뒤쪽에 지금 플러스 S분의 1 곱하기 VC에 제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있는 여기 커패시턴스에 걸려있는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것의 전압원의 크기가 S분의 VC 제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이제 초기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S도메인에서의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전압원에 대해서 나왔고, 자, 뒤쪽에서 이제 이것을 전류원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예제 13.4를 풀면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3.4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회로에서 VCT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T equal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UT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로는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12V의 전원이 흐르고 있고 자, T가 0보다 클 때는 총 24V의 전원이 흐르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초기 조건이 존재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것을 이제 S도메인 회로로 대체를 해줘야겠죠. 자, S도메인 회로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요. 자, 바꿔준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6옴 저항은 그냥 6으로 변환되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30헨리짜리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SL 마이너스 SL 마이너스가 아니라 SL 자, IS 마이너스 L IL의 제로 마이너스로 바뀌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 전류의 방향을 자, IL을 지금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인덕턴스 상수가 30이라서 30S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인덕터의 전압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수동보 규정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지금 L 곱하기 IL 제로 마이너스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IL 제로 마이너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L 값은 30이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60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 30 곱하기 IL의 제로 마이너스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는 IL의 제로 마이너스가 2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알 수 있는데 자, IL의 제로 마이너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커패시터가 있죠.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이 자, S C분의 1 곱하기
ICS 더하기 S분의 1 곱하기 VC의 제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1 페럿이니까 지금 S분의 5로 나타내지면 되는 것이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톤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해주고, 자, 거기에 S분의 1 곱하기, 자, 뭐 이것도 결국은 S분의 1 곱하기 VC의 제로 마이너스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12가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초기 조건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구해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자, 힌트는 이겁니다. 자, 지금 자, 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로는 t가 0보다 작을 때 일단 켜졌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이미 켜졌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무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그때에 인가되었던 전압이 12V입니다. 자, 그러면 자, t equal 0 마이너스의 시점까지 왔을 때는 12V의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이미 직류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자, 여기 있는 뭐 IL 제로 마이너스라는 값, 그리고 VC의 제로 마이너스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12V에서 24V로 t equal 0에서 점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제로 마이너스일 때는 12V인 상태로 DC steady state, 직류 정상 상태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IL의 제로 마이너스는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죠. 자, 그리고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 인덕터는 우리가 단락을 시키고요. 자, 커패시터는 개방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VCT 쪽으로 가는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지금 12V의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인덕터는 우리가 단락으로 볼 수 있죠. 직류 정상 상태니까요. 자, 그리고 6옴의 저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커패시터가 있는데, 자, 이 커패시터는 우리가 자, 개방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직류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로는 12V의 전압이 6옴의 저항에만 흐르는 것이죠. 인가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류 값은 자, 11을 6으로 나눈 2A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커패시터의 양단에도 걸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 12V의 전압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이 IL의 제로 마이너스가 2A, VC의 제로 마이너스가 12V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VC의 제로 마이너스가 자, 12V이기 때문에 S분의 12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인덕터의 IL을 제로 마이너스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60이 된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VCT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S도메인 서킷에서 지금 VL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이 정의되어서 자, 30S ILS-60 그 다음에 지금 S분의 5 ICS 플러스 S분의 10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구했었던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VCT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VC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쪽 노드에서 KCL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가 이쪽 위쪽 노드에서 모든 방향으로 다 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VS라고 하는 전압이 여기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 노드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30S분의 VS 마이너스, 자, 지금 보면 여기서의 전압이 0이죠. 그리고 S분의 12가 S분의 24가 있고 다시 또 6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쪽 끝에서의 전압은 S분의 24 플러스 60이 되겠죠. 자, 그래서 S분의 24 플러스 60으로 되어 있고 VS에서 이 값만큼 빼준 것이 지금 자, 오른쪽에서 노드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 자, 이것을 1번이라고 하면 지금 1번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우리가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본다면, 자, VS 나누기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2번에 해당하는 전류가 되고, 자, 마지막 3번에 해당하는 전류가 지금 S분의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VS에서 S분의 11을 빼준 것만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번 전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의 합을 0으로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VS를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뭐 식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분분수 전개법에 의해서 VS 값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VCT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서만 보게 되면 이것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으로만 보이겠지만, 사실 앞에 문제를 보게 되면 VC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 이거 두 개를 포함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VS 값과 같게 되겠죠. 자, 지금 아래쪽을 0으로 보고 위쪽을 VS로 봤을 때, 자,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과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S가 결국은, 자, S분의 24를 혹은, S분의 24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1 분의 24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1 분의 36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겠죠. 자, S분의 24는 지금 상수 24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자, 여기 있는 12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에 대한 것을 기본형으로 봤을 때 S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경우는 자, A 대신에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t 곱하기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36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3분의 1t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VCT가 이와 같이 정의된다라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초기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초기 조건의 에너지를 우리가 전압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회로 해석의 뭐 법칙이나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제 13.5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I1S와 I2S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매시 커런트인 I1T와 I2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즉 S도메인에서 이제 정의된 값을 우리가 구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전압원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3t ut로 정의되어 있고, 전류원은 2A라고 하는 지금 직류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UT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0 이전에는 켜져 있지 않죠. 자, 그러면 2A의 전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초기 조건이 존재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초기 조건이 총 3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 1헨리에 의한 초기 조건, 그 다음에 2헨리에 의한 초기 조건, 그 다음에 8분의 1 페럿에 의한 초기 조건 3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직류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로를 다시 그리게 되면요. 자, 2A의 전류원이 지금 존재하고요.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자, 인덕터는 우리가 단락시키고 커패시터는 개방시키게 되죠. 자, 그래서 아래쪽 커패시터는 개방이 되고요. 위쪽의 인덕터는 지금 단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전압원도 단락되었고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1옴, 그 다음에 아래쪽에 2옴, 1옴과 2옴의 저항, 그리고 4옴의 저항이 존재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2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자, 여기서 지금 이쪽 노드에서 아래쪽으로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IL2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IL2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2A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설정했을 때 2A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전류가 쭉 흐르다가 이쪽 노드에서 이제 어디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방향과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겠죠. 자, 아래쪽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 이, 어, 이 노드에서 왼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 저항이 있는 경우와 저항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2A가 흐르게 되고 이것이 IL의 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 풀이에서 보는 것처럼 IL1의 제로 마이너스와 IL2의 제로 마이너스는 2A가 되는데 자, 방향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2A인 것입니다. 자, 2A인데 방향을 잘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노드에 왔을 때 지금 아래쪽으로 갈 수 있고 위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1옴의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위쪽으로 가게 되면 전류원 말고는 저항이 없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흐르지 않고 모든 전류가 다 위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에너지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위쪽으로만 전류가 돌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8분의 1 페러스의 커패시터에는 전류가 한 번도 흐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뭐 마찬가지로 아래쪽엔 전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8분의 1 페러스의 커패시터는 우리가 초기 조건이 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S도메인 회로로 이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회로가 S도메인에서 정의된 회로이고,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t ut이기 때문에 이것이 S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이것이 S분의 2로 정의된다는 것은, 변환된다는 것은 뭐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VL1의 S를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을 이용해서 SL1 곱하기 IL1의 S 마이너스 그다음에 L1 곱하기 IL1의 제로 마이너스입니다. 자, 지금 자, 여기서의 방향은 IL1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IL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 이 방향이죠. 자,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된 자, 2V짜리 전화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인덕터의 값이 1이고 초기 조건에 의한 전류 값이 2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S, L1, S,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헨리와 같은 경우에도 ES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수동보 규정 플러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처리를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방향이다라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4를 이와 같이 전화번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I1S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항상 보면은 자, 저항 혹은 커패시터 그리고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를 전류를 기준으로 수동보 규정을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IL1 값과 IL2 값이 이미 정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I1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VC를 보겠습니다. VCS 같은 경우는 자, SC분의 1 곱하기 ICS 더하기 S분의 1 곱하기 VC의 제로 마이너스인데 자,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0이죠. 그래서 이 부분 사라지고 자, S분의 8 곱하기 ICS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전화번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온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S도메인 회로를 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다음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S도메인 회로가 여기 그려져 있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I1S와 I2S이기 때문에 자, 왼쪽 오른쪽 메쉬에서의 KVL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수 있겠죠. 자, S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전압 상승은 자, 1 곱하기 I1S 더하기 자, 지금 S 곱하기 I1S 자, 마이너스죠. 자, 지금 S분의 2와 I1S가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S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가운데 있는 4옴 같은 경우는 I1S와 I2S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더하기 여기 있는 2V짜리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자, 4 곱하기 I1S 마이너스 I2S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I2S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I2S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S분의 8 곱하기 I2S 더하기 2 곱하기 I2S 더하기 자, 4 곱하기 I2S 마이너스 I1S 더하기 자, 2 곱하기 I1 죄송합니다. I2S 마이너스 S분의 2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자, 이거 이퀄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쓰게 되면 자, 지금 1번식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여기 1번이 되고요. 자, 이게 아래쪽에 있는 2번식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되고 자, 이것을 우리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자,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역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I1S 값과 I2S 값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초기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초기 조건에 의한 에너지를 전화번호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번이 아니라 전류원으로 대체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이 자, 전화번이 아닌 초기 에너지를 전류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드미턴스를 이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IRS라고 하는 것은 지금 R분의 VRS라고 되는 것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LS의 경우에는 자, 뭐 여기 가운데 있는 뭐 이와 같은 유도를 거쳐서 자, SL분의 VLS 더하기 S분의 자, IL 제로 마이너스입니다. 자, 초기 조건이 주어졌고 여기 플러스가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ICS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C 곱하기 DT분의 DVCT가 되는데 뭐 마찬가지로 미분의 경우에는 뭐 S 곱하기 VCS 마이너스 초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여기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SC분의 1분의 1 곱하기 VCS 자, 마이너스의 C 곱하기 VC의 제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VC의 제로 마이너스라는 게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전압이 될 것이고요. 자,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V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전압이 VRS만 걸려 있다고 봤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 IR과 지금 R 간의 관계가 지금 R분의 VRS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인덕터와 커패시터입니다. 자, 인덕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S분의 L 곱하기 VLS라고 하는 것이 지금 S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자, 임피던스 분의 VL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전체가 일종의 전류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전류의 형태죠. 그것이 더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둘 간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보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더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SC분의 1 분의 1이죠. 그래서 자, 뭐 여기 있는 그러니까 SC분의 1, 그러니까 SC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임피던스,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우리가 VCS를 임피던스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빠지는 방향으로, 빼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류가 지금 커패시터의 경우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 빼지는 방향이라서 지금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뒤에서 우리 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경우와 전류번호를 대체하는 경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제 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경우, 그리고 전류번호를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자, 여기는 지금, 자, 전화번호 값이 L 곱하기 IL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S분의 VC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S분의 IL로 되어 있고, 여기가 C 곱하기 VC 제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호도 보면 얘는 지금 수송법인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져 있고, 자, 얘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얘는 또 순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 번 봐두고 익숙해지게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3.3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